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일까요? 동서보다 자식을 잘 키운 엄마. 잘 키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인성이 좋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런저런 세속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보다 나으면 잘 키웠다, 잘난 자식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동서일까요? 엄마만이 동서가 아니라 부자도 동서와 견줍니다. 부자는 누구냐? 동서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와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데 그 사람보다, 상대보다 나은가 못한가, 그것을 따져서 좋다 나쁘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네에서 비슷하게 컸는데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죠. 또래, 동네 또래,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보다 잘 나갈 때, 그때 그가 대단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죠. 왜? 비교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나를 뒤처진 사람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지금 50대 후반? 내년에 환갑인데 6남매죠, 6남매. 그러다 보니까 동서들이 많죠. 5남 1녀니까 5이나 되죠. 지금 30대, 40대들은 아마 형제들이나 있을란가요? 동서가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적건 많건 간에 자식의 위상이 또 바뀌죠. 대학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평가 기준도 달라지죠. 옛날에는 권력, 지금은 금력, 또는 지금은 무슨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제적 자유네, 문화적, 사회적 자유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세태도 변하죠. 그런데 안 변하는 것은 역시 비교죠. 집안에서 비교하고, 친구에게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는데 비교할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윗사람.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집안에서만 해도 동서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데 친구의 자녀들, 이렇게 좋은 엄마가 누군가 따지고 들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어제보다 나아지면 좋은 엄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좋은 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제보다 나아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살려고 합니다.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언행, 말이든 행동이든 이 두뇌 판단이든 어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데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판단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이건가 저건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어려운 일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거, 얼마나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얼마를 투자해서 목표를 얼마 설정해서 달성하면 거기서 내릴 것인지, 이게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걸려있는, 인생이 걸려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해도 지금까지 30년, 40년 살아온 그 본능대로 살려고 하지, 더 나아지려면, 개선하고 혁신하려면 본능을 거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상품 하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습관, 이것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맘먹었는데도 항상 집 쪽으로 향하고 항상 직장 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우리는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우리를 조정하는 그런 힘이, 그게 바로 본능이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해도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지. 자식이 이렇게 성적표를 좀 나쁜 걸 받아와도, 그리고 자식이 나한테 따지고 들어도 내가 욱하지 않고 그때 부드러운 엄마가 돼야지. 책을 읽을 때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동서보다 내가 좀 못한 엄마인가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의식을 한다고 의식대로 됩니까? 자식을 보는 순간,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자식이 자기를 닮은 그 버릇을 보여주는 순간 욱하고 못 참죠. 의식을 누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은 참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왜? 이른바 작심삼일, 마음 먹어도 3일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30년 습관을 3일 동안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본능적인 거,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의식해도 감정이 쑥쑥 올라와서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이겨내고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또 누구에게 열등감을 당하지 않고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져야지. 어제는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했는데 그 실패, 잘못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실패해서 배우고 잘못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결핍이나 실패나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이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 성공은 자기가 잘하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이거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거, 성실한 거, 자기에게 이렇게 몸에 밴 거, 습관화된 것은 배울 게 없어요. 거기서는 잘못하는 데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실패는 처절하게 자기를 반성하게 만들고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실패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실패를 딱 차단하면 실패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창업주들도 자살 직전까지 가는 커다란 실패를 몇 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스프링처럼 툭 튀어오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어제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자기가 나아지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실패하는 수도 많습니다. 운이 나빠서 실패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여러 번 겪어서, 우리가 이 유튜브만 해도 그렇습니다. 촬영하는 거 어설펐습니다. 저도 편집하는 거 어설펐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컴퓨터 타자기 이런 것도 한 번에 됩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걸음걸이를 배웠듯이, 타자를 배웠듯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을 배웠듯이, 실패라는 것은 성공을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건너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길을 거쳐서 다 어른이 되고 승자가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엄마이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데도 길게 보고 가다 보면 주저앉는 수도 있고 뚝 떨어지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또 어제보다 나아야지 하면서 실패한 데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좋아지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수업료로 삼고 실패를 징검다리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나고 뛰어넘고 성공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나아졌네. 자세라도 나아졌네. 아니 실패했는데 지난번에는 막 나를 나무라고 죄책감을 갖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또 탓하고 그랬는데 그거 참는 것만 해도 어디야. 야 오늘 나 대단하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참는 것도, 옛날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그런 것을 절제한 것,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맘대로 하고 내가 자식을 맘대로 하겠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게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걸 깨닫는 거, 그것도 세월이 필요하고 인생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역시 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바람직한 언행을 보여주지도 않고 자식에게는 나와 다른 길로 가라고, 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자식은 역시 내 거울이구나. 내가 자식의 거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식의 본보기가 안 돼가지고 자식이 나를 닮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처절한 마음을 먹어야 감정 따라가지 않고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새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다짐 그 자체가 처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언행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견주면 동서와 견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동서를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욕할 필요 없잖아요. 동서는 제대로 오지도 않으면서 서울 산다고, 부자로 산다고 돈만 삐끔 보내고, 그래도 그냥 시어머니는 동서만 칭찬하는데 그런 동서가 시어머니보다 더 밉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나와 나를 견주면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와 나도 화해를 하고 나와 동서도 그 사이에 장막이 없어서 서먹한 게 적어도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견줘서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진전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습관, 그리고 인생의 이 관로, 관행, 이 선행, 이것을 어기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짐이 나와 나를 견줘서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결국 자녀의 모범이 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게, 우리 엄마가 편하네, 나를 원망도 않고, 또 이렇게 작은 엄마, 큰 엄마 욕하지도 않고, 뭔가 달라지려고 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와 나를 견주면서 가면, 어제와 나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그냥 내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60대 후반 돼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능력 차이가 커요. 어떤 사람은 유튜버 1년 만에 몇만 명 모으는 사람, 몇십만 명 모으는 사람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몇 년 돼도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걸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리고 남 부러워할 것 없고 남 원망할 것 없으니까 적을 적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니까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아진다고 생각하면서 동서보다 자식을 못 키웠네, 동서보다 자식을 잘 키웠네, 이웃이나 친구들 부모보다 자식을 잘 키웠네, 못 키웠네 하면서 끝없이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계속 위에서 찾아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자세로, 그러나 뚝 떨어진다 하면 또다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나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고 옆에서 보는 배우자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엄마 되는 길 중에서 어제보다 나아지는 엄마면 된다, 굳이 신사임당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무리하게 평생 자책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